엄마 간병비로 200만 원밖에 주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어디서 그런 차가운 생각을 배웠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대체로 참으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두고 아들과 며느리는 상속 재산부터 떠올립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정말로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73세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 겪은 일로 마음이 무거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 매년 하던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이자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김치는 사는 김치와는 다릅니다. 이웃과 나눠 먹는 우리만의 전통이에요. 그래도 며느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김치를 담그던 중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과 며느리는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로 마음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나는 빠르게 응급치료를 받고 살아남았지만 그 후로 나는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들 지호가 며느리 수진과 마주 앉아 심호흡을 했다. 돌봄 문제는 가족 내에서 큰 문제였다. 나는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수진아, 네가 네 엄마를 돌봐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이냐? 나도 해야 할 일과 집안일이 있고 네가 내가 엄마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건 알지만 우리 외에는 네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 다른 식구들은 다 바쁘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입니다. 수진은 화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당신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자.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며느리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돌봐줄게. 다음은 없을 거야. 그녀를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수진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몇 달 후면 고장 날까? 재산을 생각하며 잠깐 참아보자.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조심 잡고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퇴근 후 말했다. 병원에 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늘 웃으며 돌봐주셨어요. 일상 속에서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내 옆에 앉았다. 며느리, 퇴근하고 바로 오셨으니 피곤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니, 어머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주말에도 며느리가 병실에 꼭 찾아왔어.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도 며느리가 우리를 돌보는데 시간을 바쳤어. 며느리가 내 주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제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산책도 같이 해줬어. 어머니, 바깥 공기가 정말 좋잖아. 산책하러 가자. 며느리가 휠체어를 준비해서 격려해줬어. 알았어. 그러고 나서 며느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았어. 며느리,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 며느리의 헌신 덕분에 나는 점차 회복했어. 며느리의 진심과 사랑이 나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며느리를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러는 사이 아들은 주말에도 회사 프로젝트로 바빴다. 주말마다 출근해서 일에만 열중했다. 어느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틈틈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지내세요, 어머니? 괜찮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칭얼거렸다. 회사에서만 일하니까 모르잖아. 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알지만 돈 때문에 참는 거야. 며느리는 어머니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들에게 칭얼거렸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프로젝트 끝나면 맛있는 저녁 사줄게요. 알았어요. 무사히 회복해서 퇴원했어요. 2개월 동안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돌봐준 며느리 수진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보여준 정성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퇴원 당일에 며느리에게 현금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며느리에게 봉투를 진심을 담아 건네드렸습니다. 수진이는 봉투를 받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몸이 나아져서 너무 기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간 떠나 있었던 집안 공기가 차가웠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가 많았어요. 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들아, 나도 집에 와서 정말 기쁘다. 당신과 며느리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전이 다 준비돼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들아, 다 준비했니? 응, 어머니 돌아오신 것을 축하하려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아들이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맛있는 오랜만에 먹는 밥.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백종원 레시피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전화 내용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고생하며 간병한 끝에 차분히 물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간병비가 적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무 말 안 했어?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돈이 모자랐으면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한 게 정말 실망스러워.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불안한 눈을 감출 수 없었어. 아들은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다가갔어. 여보, 왜 그래? 왜 그런 표정이야?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 여보, 엄마가 너와 친구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였어? 친구에게 엄마의 간병비가 적다고 불평했더니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친구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여보,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했어? 나도 힘들었어. 너무 피곤했어. 그냥 친구에게 불평했을 뿐이야. 너도 힘들었겠지만 엄마도 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도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네 엄마 재산은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네 엄마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호가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말했다. 이미 엎질러진 우유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부터는 내 엄마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서 더 잘해.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네 엄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거듭 권했고 결국 수진은 엄마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아들의 격려를 받으며 엄마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내 허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보았다. 거기에 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그저 정말로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을 뿐이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를 위해 그녀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마칠 수밖에 없자 방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건 그만할게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으며 껴안았다. 힘드셨겠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행히도 금방 극복하셨고 앞으로는 조심하고 어머니께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른이 되세요. 남편은 밝게 웃으며 며느리를 오랫동안 껴안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안도한 이유는 서로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을 잃지 않아서 안도했기 때문이다. 며느리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몇 달 후 남편의 추모식이 거행되는 날이 왔다. 가족들은 모두 모여 조상 제사를 준비했다. 조상 제사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었다. 조상 제사는 며느리에게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여보, 오늘 조상 제사 끝나고 교회에 가야 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투덜거렸다.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교회 일은 잠시 미뤄도 되지만 이건 집안의 중요한 행사예요 라고 대답했다.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조상 제사상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정말 해야 하나요? 이런 조상 제사는 좀 불편하네요. 며느리가 멍하니 말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우리 집안의 중요한 전통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조상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때 나가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상제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조용히 제사를 지켜보는 사이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못했다. 조상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실수로 조상제사상에 음식을 다 쏟았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재빨리 음식을 주워 올리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야,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니? 이렇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 며느리가 변명을 했다. 어머니, 당신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 태도 자체가 문제다. 오늘과 같은 날은 가문의 전통과 예의를 따라야 한다. 남편은 상황을 보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막으려고 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제사를 무사히 마친 날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옛 추억에 빠져들었다. 오늘은 잘 지내니?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 자신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했고 우리는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위로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함께 보낸 여름 휴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했고 저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의 웃음과 행복한 표정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남편과 제가 아이들이 잡은 물고기로 함께 요리했던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들 외에도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미숙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남편은 항상 아들을 위로하고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반항했을 때조차도 남편은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부터 참 효녀였고 잘 들어주는 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지내던 딸은 종종 전화해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집값 잘 냈잖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응, 딸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딸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엄마 걱정해. 곧 휴가를 가서 한국에 갈게. 엄마,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응, 딸아, 오면 큰 힘이 될 거야. 철없는 아들과 달리 딸은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효녀였습니다.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에 여보, 우리 딸이 곧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제사가 끝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며느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알고 저는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많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이틀 동안 저는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반찬을 만들며 며느리와 아들이 조금이나마 고생이 덜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조심조심 포장해서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 여기 있습니다. 반찬을 좀 가져가. 제사 때 실수가 많았지만 고생하셨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내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는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금 안도했다. 제사 때 실수가 많았지만 며느리가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이틀 후에 며느리가 도시락을 돌려주러 왔을 때 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반찬을 이틀 만에 다 먹었을까?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서 금세 다 먹어 치웠어요. 하지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반찬이 꽤 많았는데 이틀 만에 다 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결국 며느리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집에 갔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들어와도 돼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들어와. 집에 들어서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였다. 뭔가 불안했다.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내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함부로 버린 음식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맛없으면 먹지 마. 왜 다 이렇게 버려? 며느리가 내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어머니, 뭐야? 그 순간 내 가슴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솟구쳤다. 며느리, 이게 뭐야?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다 버렸어.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변명을 했다. 어머니, 사실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가져가면 안 됐어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면 그만이에요. 왜 계속 무례하게 굴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 집을 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와의 갈등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 재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외국 여행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걔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걔를 돌봐주시겠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울까지 갈 수 있나요? 여기는 시골입니다. 아들은 그의 반응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걔가 매우 수줍어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어머니, 저는 화가 났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과 그의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의 집은 호사스러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돈된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호화로운 건강식품 냉장고에는 각종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고 반찬도 보기 좋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해 돌보았는데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접고 걔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걔를 위해 고급 사료와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그의 아내를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준비했는데 그들이 걔를 위해 이렇게 호화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강아지 잘 지내? 잘 먹고 있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돌봐줘. 순간 화가 났어. 며느리들, 내 안부는 묻지 말고 강아지 걱정만 해.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들과 전화를 바꿨다. 엄마, 그게 아니야. 강아지가 너무 예민해서 걱정이야. 엄마도 잘 지내? 아들은 재빨리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화가 났다. 엄마는 항상 필요한 건 요구하고 내가 필요한 건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엄마한테만 헌신했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참을 수가 없어. 엄마는 무슨 노력을 했어? 나한테 뭐 해줬어? 엄마는 항상 엄마 생각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신경 안 써. 엄마, 우리도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들과 그 아내에게 한 모든 선행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후회뿐이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자기야, 뭐야? 아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다. 딸은 늘 걱정이 되어서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엄마, 이제 곧 귀여울 거야.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을게. 딸의 목소리가 큰 위안이 되었다. 딸의 말을 듣자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다. 엄마가 공항에 데리러 온 지 며칠 후 나는 이른 아침 공항으로 향했다. 딸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공항에 도착해서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딸의 얼굴이 보였다. 밝은 미소로 내게로 걸어왔다. 엄마, 딸이 달려와서 반갑게 안아주었다. 딸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딸을 꼭 껴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외로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뭐야? 왜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나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 공항 근처에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다. 딸과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다.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엄마, 뭐야? 하고 물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속마음을 토로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내 아빠 추모식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도 여러 일이 있었다. 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추모 예배 때 실수를 해서 정말 속상했지만 그 뒤로도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가장 최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며 반려견을 맡겨두고 가셨어요. 서울에 있는 댁으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딸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엄마, 반려견 때문에 서울까지 가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럴 리가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제게 반찬은 한 번도 준비해주지 않았지만 반려견 사료와 옷은 고급으로 사왔어요.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딸. 며느리 때문에 서울까지 갔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 반찬을 준비했는데 다 먹어치우는 게 이상하더라. 그래서 며느리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니 내가 만든 반찬을 다 버린 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뭐야? 엄마가 만든 반찬을 다 버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었다. 그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고 내가 열심히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때 나는 너무나 공허했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엄마,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먹었다. 딸에게 말하고 나서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딸이 돌아와서 큰 힘을 주었다. 며칠 후 딸이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만나자고 했다. 저 한국에 돌아왔어. 저녁 먹으며 이야기하자. 아들은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 알겠어. 저녁에 갈게. 그날 저녁 재호와 며느리가 집에 왔다. 딸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표정은 엄숙했다. 저녁이 시작되자 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올케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한 줄 알아. 너희 둘이 엄마한테 뭐 했는지 알아야지. 재호와 며느리는 딸을 부끄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야, 너희들 강아지 좀 돌봐줘. 엄마를 돌보려고 서울까지 온 거잖아. 그럼 엄마한테 뭐 해줬어?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변명을 했다. 강아지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수고했으니까 그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야지. 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미안해, 언니. 너무 바빠서 그랬어. 바쁠 때라고 해서 엄마를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수고해서 만든 반찬을 다 버린 것도 말이 되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변명을 했다. 미안해요, 형님. 그때는 실수였어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실수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 엄마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은 아들과 며느리를 꾸중하며 앞으로 어머니를 잘 대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왔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순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아,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재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재빨리 나를 진찰했습니다. 딸은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나를 돌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진단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딸은 충격을 받았다. 일찍 발견했더라도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야 했다.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딸은 나를 부축하고 병실로 향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딸은 아들과 며느리를 병원으로 불렀다. 재우와 며느리가 달려왔고 딸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도대체 뭘 했어?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언니, 뭐야? 왜 엄마가 입원했어? 엄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 3기야. 하지만 언니가 엄마를 돌보지 못했어. 똑같아. 엄마를 두고 미국에 있었잖아. 딸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반박했다. 놀러 나갔어? 일하러 갔어. 한국에서 널 믿은 게 내 잘못이야. 엄마를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생각해봐. 나도 일로 바빴어. 딸이 차분하게 말했다. 누구 잘못인지는 나중에 밝혀야 할 문제야. 지금은 엄마가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침대에 누워 두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 때문이었다. 아들과 딸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서 나와 복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엄마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이 덧붙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어갔다. 네, 어머니는 제 누이를 좋아하셔서 꼭 더 많은 재산을 주실 거예요. 며느리가 동의하며 덧붙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공평하게 나눠야죠. 형이 미국에서 일할 때 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네, 하지만 누이가 강해 보이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꼭 우리 몫을 차지해야 해. 어머니가 회복되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건강을 뒤로 미루고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논의했지만 딸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딸은 그들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너무 아프고 이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다고 생각하니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다. 딸은 진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고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은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딸은 깊이 한숨을 쉬며 따라갔다. 그녀는 복도에서 재훈과 올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엄마의 건강보다 재산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헌신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저를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딸은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진정한 화합과 이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엄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마는 힘든 치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엄마를 위해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응원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말에 힘을 얻어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딸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와 딸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딸아, 네가 내 곁에 있어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 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네가 내 곁에 있어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딸아. 고맙습니다. 퇴원하게 되어 믿겨지지 않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태어난 날, 딸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딸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나는 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한 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와 내 딸을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보았다. 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점차 커졌다. 꽃이 피었다. 아들아, 오늘 너한테 중요한 말이 있어. 내가 말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뭐가 문제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심호흡을 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건강보다 재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잖아. 너희 대화 전부 들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냥 변명만 하면 안 돼. 이제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돈으로만 봤잖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걸었다. 어머니, 불공평해. 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공평해. 어머니는 날 위해 뭘 해줬어.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사는 것만 걱정했어. 그게 내 이익이야.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지금 후회하고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내 진심을 봤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 전 재산을 딸에게 줄게. 한 푼도 안 줄게.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어. 엄마 너무 부당해. 우리도 한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나는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 네가 나를 돈으로만 보니까 너한테 줄 게 없어. 반면에 딸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봤으니까 내 전 재산을 딸에게 줄게. 며느리가 말했어. 엄마, 다시 생각해. 우리도 사랑해. 나는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대답했어. 사랑. 네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야. 나는 지금 내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어. 아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간청했어. 엄마, 우리가 틀렸어. 앞으로 더 잘할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무 늦었어. 네 진심은 이미 드러났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 결정을 분명히 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내 확고한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기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다. 내 결정은 확고했고 더 이상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 문제를 이야기한 후 그들은 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암에서 회복한 후 나는 시골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의 평화롭고 조용한 삶은 내게 많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푸른 자연은 내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나는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흙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매일 새싹이 움트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뜨개질을 배우기 위해 동네의 뜨개질 모임에 가입했고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며 작은 성취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은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돌보기 위해 아침마다 공원에서 열리는 건강 운동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를 얻으며 매일이 더욱 생기 있어졌습니다. 또 다른 취미로 원예를 즐기게 되었는데 집 앞 작은 정원에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돌보는 시간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더 밝게 만들어 주었고 자연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을 즐기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시골의 고요한 환경에서 농사도 짓고 뜨개질도 하며 헬스 운동을 하고 정원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상을 통해 얻은 행복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자신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연락이 없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